혹시 옷장 안에 잘 쓰지 않는 모자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 평범한 모자 하나가 완벽 범죄를 위한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패션 소품, 모자가 클래식 추리 소설 속에서 얼마나 기막힌 트릭으로 사용됐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20년대 안개자욱한 런던 거리. 신사에게 모자는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두운 뒷골목의 범죄자에게 이 모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때로는 비밀을 숨기는 완벽한 금고가 되고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교활한 가면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929년 뉴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명탐정 앨러리 퀸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아주 기묘한 사건, 바로 사라진 모자 이야기입니다. 1929년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뉴욕의 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극장 안에서 화려한 연극에 푹 빠져 있죠. 바로 그 순간, 객석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 없이 쓰러집니다. 죽은 사람은 악명 높은 변호사였는데 현장엔 칼도 총도 없었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런데 명탐정 앨러리 퀸의 눈은 남들이 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사라진 것에 주목한 거죠. 바로 피해자의 모자였습니다. 아니, 당시 신사들에게 모자는 거의 분신과도 같았는데 범인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크고 눈에 띄는 모자를 굳이 훔쳐 달아나야만 했을까요? 자, 사건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선 피해자는 남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아주 교활한 협박범, 몬테필드입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 스티븐 베리. 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모자는 그냥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협박 대상과 증거 서류들을 숨겨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만의 비밀 금고였던 거죠. 그러니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그 서류를 되찾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모자를 손에 넣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정말 대담한 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경찰이 샅샅이 뒤질 걸 아니까 자기가 무대 소품으로 쓰던 다른 모자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모자랑 살짝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범죄의 모든 증거가 담긴 그 모자를 자기 머리에 딱 쓰고 아주 태연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정말이지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치밀어져? 자, 그럼 이번엔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화려했던 뉴욕을 떠나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1930년대 런던으로 가보죠. 밀실 트릭의 제왕으로 불리는 존 딕슨 카가 만든 두 번째 사건 파일, 광인의 모자입니다. 런던이 한 명의 정체불명 꾀짜 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누군가 유명 인사들의 모자만 훔쳐서 트라팔과 광장 사자상 멀리에 씌워놓는 식의 엉뚱한 장난을 치고 다닌 거죠. 사람들은 미친 모자 장수라 부르며 재밌어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유쾌한 장난이 사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주곡이었다는 걸 말이죠. 도시의 웃음소리는 한순간에 비명으로 바뀝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곳, 런던탑의 반역자의 문에서 석궁에 맞아 숨진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무대로 벌이는 범인의 잔혹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정말이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골프복을 입고 있었고요. 머리에는 삼촌한테서 훔쳤다는 그 커다란 오페라 햇을 쓰고 있었죠. 심지어 그 모자를 눈이 완전히 가려질 정도로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이 부조리한 현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정신 나간 살인마가 벌인 일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악마처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기괴한 모습 뒤에 숨겨진 범인의 무서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첫째, 커다란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짙은 안개 속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둘째, 사망 추정 시간에도 혼란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미친 모자 장수 소동 자체가 사실은 이 살인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지능범이죠. 자, 이렇게 기묘한 두 사건을 따라와 봤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모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클래식 미스터리 작가들은 왜 이렇게 평범한 모자라는 소품 안에 이토록 교묘하고 심오한 트릭들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추리소설에서 모자는 그냥 모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건처럼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는 금고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사건처럼 신원을 속이는 가면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범인이 완벽 범죄를 위해 사용한 바로 그 모자가 결국에는 범인 자신의 발목을 잡는 논리적 함정이 된다는 이 아이러니. 네,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범죄를 완성시키려던 최고의 도구가 반대로 그 범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약점이 되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클래식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찾아 읽는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먼지 쌓인 낡은 모자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모자가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의 비밀을 품은 채 자기만의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을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